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변수로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세 번째 아규먼트는 세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서 얘가 할 일은 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을 하면 그 결과가 여기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으면 난수들이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의 정수 n개를 갖는 랜덤한 정수들 n개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자.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그 리스트를 리턴하자라고 하는 게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함수 이름 다음에는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선언합니다. 아규먼트가 1개가 필요하면 변수를 1개 선언하시면 되고요. 아규먼트가 3개가 필요하면 변수를 3개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파라미터들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목적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파라미터의 목적, 파라미터의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이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타트에 어떤 숫자 하나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d에도 숫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처럼 스타트에는 0, end에는 101 이런 식으로 값을 준다라고 가정하고 그런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됐을 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리스트를 생성해서 반환하면 되죠. 리스트를 생성해서 반환하면 되는데 자, 변수 이름 만드실 때 이런 변수 이름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은 변수 이름 만드는 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변수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거. 이런 거 변수 이름 쓰면 안 돼요. def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약되어져 있는 예약어예요. 어떤 특별한 용도로 미리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변수 이름을 만들거나 함수 이름을 만들 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에러예요. 이건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 그래서 예약어 자체는 이렇게 에러라고 보여줘요. 예약어 자체는 에러라고 보여주는데 변수 이름을 리스트라고 했어요. 자, 근데 리스트라고 하는 거 볼까요?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함수예요. 그죠? 힌트가 나오잖아요. 힌트가.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파이썬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는 에러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에러는 안 나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이 되죠. 그쵸? 실행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에러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에러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드시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또 하나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여기 함수 이름 있잖아요. 함수 이름 그대로 변수 이름을 또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함수 이름은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쵸? 나중에 그 함수를 이런 이름으로 불러서 그 함수한테 값들을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 있는 이름 그대로 또 변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나중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 만드시는 거를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 작업이에요. 이름이 겹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이름이 변수가 어떤 값들을 저장하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저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평생 동안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겠어요? 안 좋겠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도 처음에 이름을 잘 지어줘야 그 이름을 가지고서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해서 걔네들이 사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저도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로직을 만드는 것보다 이름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리스트와 비슷한 용어가,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변수 이름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리스트랑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배열. 근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수 이름,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은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rray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수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array를 리턴하겠다라고 해볼까요? 자, 이 함수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함수예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비어있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어떤 아규먼트들을 전달받는지 상관없이 항상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비어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럼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가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해준 곳으로,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무엇을 보내준다? 비어있는 리스트를 보내준다죠. 그럼 여기 리절트에는 뭐가 저장이 될까요? 리절트에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우선 함수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함수의 구현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셀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셀을 실행해 보세요.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상관없이, 어떤 숫자를 전달하든지 상관없이 리절트는 항상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그렇죠? 어떤 값들을 전달하든지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왜? 함수 내부에서 하는 일이 뭐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스타트에 0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end에 100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empty 리스트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반복을 실행하면서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난수 몇 개를 저장할 거예요? n개를 저장해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스타트, 엔드, n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들 중에서 반복하는 횟수는 무슨 변수랑 관련이 있어요? n하고 관련이 있어요. n. 그죠? n번. 10을 전달하면 10번, 10개. 여기에 5라고 전달하면 5개가 되는 거죠. 반복문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n번 반복하면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n번 반복하면서 뭘 해야 돼요? array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무엇을 하면 된다?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난수를 append 하시면 돼요. 10번이면 range 10이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 그럼 첫 번째 0에 대해서 난수를 append. 다시 올라가서 range 1에 대해서 append 난수. 다시 올라가서 range 2에 대해서 append 난수. 다시 올라가서 3 append. 4 append. 5 append. 이런 식으로 몇 번? 10번 반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5라고 전달하면 5번 반복하게 되는 거고 여기를 10이라고 전달하면 10번 반복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여기 결과적으로 array에는 이 포문이 다 끝났을 때는 array에 몇 개의 난수가 들어가 있을까요? n개의 난수가 들어가 있겠죠. 맞아요? 그 n개의 난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면 이 자리에 리턴이 될 것이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보내줄 것이고 그러면 리절트에 저장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난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여기만. 어떻게? 랜덤 넘버 만들 때는 random.rand range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start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가 변수 이름이 start죠? start. 변수 이름이 end죠? 여기 end. start 이상, end 미만.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일단 실행해 보고요. 실행한 결과를 보면서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5라고만 하겠습니다. 5. 자, 일단 함수의 그 구현 블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의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실행. 여기 셀을 실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5개의 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 다른 5개의 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 다른 5개의 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5개의 숫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5개의 숫자가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돼요? 0 이상,
100 미만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어요. 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갈까요? 스타트로 가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어요. 1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갈까요? end로 가요. 5라고 하는 값은요? n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스타트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d는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은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는 0, end는 100, n은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값들을 전달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제일 처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range n. 자, 이제 range n은 뭐랑 같은 거예요? n 값이 얼마죠? n 값이 5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코드는 뭐랑 같은 거예요? range 5랑 같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range 5란 얘기는 다시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0부터 5보다 작은 범위의 숫자들 이란 뜻이 되는 거죠.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0, 1, 2, 3, 4. 맞아요? for in 구문을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첫 번째 값을 꺼내서 여기 변수에 저장. 근데 우리는 이 변수를 난수를 append하는 동작에서 사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변수를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난수를 만들어서 난수를 append 한다 라는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난수 만들 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append 할 때 0이라고 하는 숫자가 append 되는 것도 아니에요. range에서 포문에서 range에서 꺼낸 변수를 사용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관습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underscore.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에 두 번 들어갔죠, 여기는. 비어있는 리스트에 난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난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럼 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숫자 1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난수를 만들어서 append를 해요. 자, 난수를 만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난수를 만들 때 start라고 하는 변수와 end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start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0이고요. end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100이라고 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 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이상 100 미만의 난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append 할 때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난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스타트에는 n이 전달됐고 end에는 100이 전달됐으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타트하고 end를 전달했다는 얘기는 스타트에 0을 집어넣고 end에 100을 넣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난수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 이제 2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해요. 또 난수를 만드는데 0 이상 100 미만의 난수를 또 만들어서 또 append를 해요.
그 다음에는 3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4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끝나게 되면 어레이에는 5개의 난수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 5개의 난수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return 했어요. return. 그 return한 결과를 출력을 했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함수가 동작하는 방법, 함수를 호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럼 그 값들을 가지고서 함수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무엇을 리턴을 하는 것인지, 리턴한 거를 출력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이 되세요? 만약에 리절트를 똑같은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1, 2, 3, 10 미만, 그럼 1, 2, 3, 4, 5, 6, 7, 8, 9, 9개 숫자밖에 없죠. 9개 숫자를 몇 개 만들어라? 10개 만들어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해볼까요? 8, 5, 2, 5, 7, 1, 4, 7, 3, 1.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전부 다 1 이상 10 미만에 있는 숫자들이고요. 몇 개가 나오죠? 10개가 나와요.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 이상 5 미만으로만 할까요? 1, 2, 3, 4가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1, 2, 3, 4. 그죠? 1, 2, 3, 4들 중에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순서로 나오겠죠. 1부터 5보다 작은 숫자들 그런 숫자들이 10개 랜덤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요. 보면 순서대로 보죠. 순서대로. 1은 어디로? 1은 스타트로. 5는 어디로? end로. 10은 어디로? n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range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range n은 range 10이라고 하는 코드랑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rand range start end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rand range 1, 5랑 같은 거죠. 1, 5랑 같은 거죠. 왜? 1이 스타트가 여기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5가 end가 여기 그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and range 1,5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을 때에는 코드 함수 내부에서 여기 있는 코드는 range 10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코드는 rand range 1,5가 되는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가 n이죠. range 5가 되는 거고요. 5가 되는 거고 0하고 100이 스타트하고 end잖아요. 스타트 엔드 0하고 10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코드들이 쭉 하고 실행될 수 있겠죠. 이게 아규먼트의 역할이에요. 아규먼트가 바뀌면 코드가 바뀌는 건 아닌데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바뀌니까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이런 결과가 여기에서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return 값에 프린트를 넣는다. 이렇게 하겠다. 인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레이를 일단 화면에 출력하고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프린트 이것도 함수 호출이에요. 그죠? 요것만 보면 이것도 함수 호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함수는 아니지만 파이썬에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어레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프린트 함수의 기능은 뭐예요? 콘솔 창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요? 없어요? 프린트 함수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그쵸? 프린트의 기능은 콘솔 창에 아규먼트를 출력하는 역할이지 값을 리턴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값을 리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return none이란 말이에요. none.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none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함수는 무엇을 리턴하는 건가요? none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하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none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함수가 출력이 되긴 해요. 만들어진 리스트가 출력되긴 하겠죠. 왜? 여기서 출력해라라고는 했으니까. 출력하라고는 했으니까 만들어진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은 되겠지만 저장은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본다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볼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해되세요? 질문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리스트 자체를 리턴만 해주고 만약에 그 리스트를 출력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셀에서 출력을 해본다거나 리스트를 저장하고 저장한 내용을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출력하는 거는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변수 이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과제 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여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코드가 동작하긴 할 거예요. 코드가 동작하긴 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n은 이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는 5가 돼요. 5를 넘겼으니까 5가 되고요. 10을 넘겼을 땐 여기가 10이 돼요. 그런데 포문에 의해서 range n이 있기 때문에 range n에서 하나씩 반복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값이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n이라고 쓰고 여기서도 n이라고 써버리면 이 n은 도대체 뭐고 이 n은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이상한 코드가 돼버려요. 여기 변수랑 다른 값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뭐 i라고 쓰거나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랑 상관없는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i라고 하거나 x라고 하거나 뭐 인덱스라고 하거나 range니까 r이라고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코드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동작은 돼요. 에러는 없이 동작은 되는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요거는 파라미터라는 의미잖아요.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보낸 값을 쓰겠다라는 의미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다. 그냥 아예 변수 이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 보내주신 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그것도 코멘트를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연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거죠. 리스트에 랜덤 넘버를 어펜드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그렇죠? 랜덤 넘버는 어떤 범위에 있는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의 범위에 있는 스타트 엔드 범위에 있는 자, 이런 난수들을 몇 번? n번 반복하는 거죠. for in range n 요렇게 쓰시면 그쵸? for in range append 하는 값을 여기다가 요렇게 쓰면 요거랑 여기 있는 세 줄은 여기 있는 한 줄하고 똑같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부른다. 예.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요. 역시나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def 함수 이름 calculate underscore sum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전달받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나를 전달받으면 된대요. 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자, 이 이름은 무슨 이름하고 같아요? 함수 이름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요.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함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용어 말고 다른 거를 쓰자. 예요. 이렇게 써주면 숫자들을 저장한 얘를 array라고 하는 변수를 리스트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x라고만 하셔도 돼요. x를 전달받아서 x는 리스트다 라고만 약속하고 x를 전달받아서 무엇인가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기능을 잘 보면 함수의 아규먼트가 몇 개일지가 예상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리스트만 전달받으면 되기 때문에 리스트 하나만 저장할 수 있으면 돼요. 리스트 하나만 저장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뭐 x, 그냥 간단하게 x라고만 할까요? x. 아니면 뭐 array라는 콜론은 뭐냐면 콜론은 이제 블록을 시작하겠다죠. 자, 무엇인가를 리턴을 해야 돼요. 합을 리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리턴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하는 코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뼈대만 만들게요. 이렇게. 뼈대만 만들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calculate sum 함수를 호출할 때 1, 2, 3을 전달을 하면 이 결과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이 결과는 6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넌이겠죠. 변수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오타 있어서. 아직은 넌이에요. 그러니까 구현이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원하는 거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하는 거고, 그쵸? 리절트는 하고서 만약에 calculate 만약에 뭐 4, 5, 6을 넘겼다 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여기서는 4, 5, 6, 7이라고 할까요? 4, 5, 6, 7 4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5에다가 20인가요? 20이 맞죠?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우리가 전달한 리스트의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더한 합계를 리턴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다른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이 함수에게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게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전달하면 얘가 리턴하는 것은 6을 리턴했으면 좋겠고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4, 5, 6, 7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했으면 좋겠다? 22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함수를 만들자예요. 함수를 만들자.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미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sum 안에다가 array만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할 필요 없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1, 2, 3이라고 하는 거를 sum한테 넘겨주면 sum이 합계를 리턴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실행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실행했어요. 얼마? 6. 여기 실행했어요. 얼마? 22.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함수한테 우리는 1, 2,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했어요. 요런 리스트를 전달을 했어요. 이제 array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 array는 1, 2,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sum, array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sum 1, 2, 3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sum은 무엇을 해줄까요?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해 줄 거예요. 합계가 얼마일까요? 6이죠. 6. 그러니까 sum이 6이라고 계산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계산된 값을 어떻게 했죠? 계산된 값을 return을 했단 말이에요. return한다는 얘기는 6이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함수를 불러주니까 6이라고 하는 값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6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다 저장을 했어요? 리절트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6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calculate sum을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4, 5, 6, 7을 전달을 한 거예요. 4, 5, 6, 7을 이렇게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4, 5, 6, 7을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수 내부에서 array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5, 6, 7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리턴하기 전에 이제 sum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4, 5, 6, 7의 합계를 계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하면 얼마?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을 계산하면 22가 되겠죠. 이 22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리턴 해주는 거예요. 리턴은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22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여기에는 22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루어지는 동작, 그 다음에 함수가 리턴했을 때 이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함수 내부에서 array는 얘가 된다.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함수 내부에서 array는 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값이 어떻게 리턴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썸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썸을 계산하는 코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